두 번째 주제는요, 제가 애플페이하고 삼성페이, 그리고 간편결제 공방전 하에서 어떻게 작은 기업들이 고객 투시경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고객 관계 관리를 할 것이냐, 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15분 만에 끝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페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그 다음에 BNPL, 지금 사고 나중에 페이해라, 뭐 이런 이야기죠. 애플페이 역대 최고 가입자를 보였습니다. 삼성페이도 유료화될 것인가? 치열한 간편 결제 공방전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을 흔드는 간편 결제 서비스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갤럭시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페이 때문이다. 워낙 편하죠. 그리고 애플페이에 맞선 삼성, 네이버 간편 결제 시장 판도 어떻게 바뀔 거냐. 경제 기사가 이렇게 나오죠. 돌이켜보면 옛날 옛적에는 이 조개 껍데기를 교환하면서 거래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속 화폐, 은행이 나오면서 종이가 이제 돈이 됐죠. 그리고 신용카드가 나왔고, 모바일 비접촉식이 나왔고, 안면 결제까지 갈 것이다. 미래에는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을 보니까 이 곡선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뭐 주식시장 현황을 보는데 어떤 회사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걸 우리가 따상이라고 그러죠. 더블 상장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올라갑니다. 간편결제 공급자들을 보면 은행은 이렇게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들 적절히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전자금융업자 이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따상 되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을 보니까 비자가 뭐 압도적인 1위입니다. 비자 압도적인 1위고요. 애플페이가 있고 알리페이는 좀 빼죠. 중국 마스터, 그리고 이제 지페이 요 순서대로 있고요. 삼성페이는 뭐 사실은 이제 국내용입니다. 국내이죠. 뭐 대한민국이 이제 갈라파고스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 시장 점유율도 보면 구글페이, 삼성페이 약간 있고요. 압도적으로 에이페이입니다. 애플페이. 절대 강자죠. 아이폰 이용자들의 애플페이 이용 의향 봤더니 76.9%입니다. 성인들 개양입니다. 아이들은 뺐습니다. 갤럭시 이용자들의 삼성페이 이용률 50%밖에 안 됩니다. 이거 좀 그러니까 열동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로열티 고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플페이 이용할 때 우려사항 물어봤더니 애플페이에서 모든 카드를 지원하지 않을 거다. 그렇잖아요. 애플은 약간 폐쇄형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현대카드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사고 현대카드 만들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삼성페이만큼 사용처를 확대하지 못할 것. 뭐 이렇게 좀 됐지만, 갤럭시 이용자의 애플페이 이용을 위한 아이폰 고려 의향을 물어봤더니 85.9% 이용 의향이 없어요. 근데 14.1% 이용 의향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자 여기 저도 같이 여러분들 페이지 보고 있죠. 이거 있잖아요. 이용 의향 없습니다. 애플페이 이용 의향 없습니다. 삼성 화이팅. 자, 연령대를 보니까 이용 의향 없음이 5060으로 갈수록 89.3%. 제 89.3%입니다. 내려갈수록 이제 문제는 뭐냐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젊어질 일이 없다니까요. 자, 요 사진 올라왔습니다. 요 사진 올라왔어요. 우리 정태용 회장님, 혁신의 아이콘, 현대카드 정태용 회장님. 하루 종일 일정이 꽉 차서 이제야 숫자를 들여다보는데, 이거 믿기 어렵죠. 제가 볼 때 이거 믿기 어려워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애플페이 토큰 발행이 100만 명 넘었다고 합니다. 기쁨을 참지 못해. 이거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뭐 이런 게 좀 비자사의 등록 지연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됐어요. 좋아요 3,711개 인스타에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자랑 안 할 수가 없죠. 100만 명, 하루에 100만 명 가입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 최고 기록입니다. 하이스트 리코드 에버까지 들어갔습니다. 에버까지. 엄청나죠? 자, 삼성페이 보겠습니다. 자, 애플의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라 애플 상륙작전. 대한민국 상륙작전 됐습니다. 삼성페이. 자, 누적 사용액 219조. 월 MAU입니다. monthly active user 1,600만 명. 가맹 점수 300만 개예요. 300만 개. 뭐 엄청나죠?
간편결제 이용자 수를 봤더니 2022년 대비 2023년 되니까 18% 4,200만 명이 됐고요. 간편결제 회사별 이용자 수 삼성페이가 1,630만 명, 예, 페이북, 신한플레이, KB페이, 카카오페이까지 이렇게 이제 이동해 갔습니다. 세대별 이용자 수를 보니까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오프라인은 삼성페이가 아주 절대적이지만 온라인까지 합하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애플페이, 삼성페이 구동 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결제 방식이 NFC,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삼성은 NFC도 되지만은 MST가 있어요. 현대카드이고요. 모든 카드사, 국내 모든 카드사예요. 해외 결제 마스터고 비자는 예정입니다. 해외 가면 삼성페이 약자가 되죠. 마스터 비자 다 되고요. 70개 국가, 28개 국가고요. 대중교통 아직 불가하고 가능한 구조이죠. 삼성페이는 이제 구동 방식이 MST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렇게 카드를 만들면 이렇게 긁는 거죠. 이게 마그네틱 방식이잖아요. 마그네틱 시큐어 트랜스미션. 이게 긁는 겁니다. 그 긁는 거, 그 긁음으로써 카드를 원래 긁어야 되지만 인식하는 것으로 긁는 것을 인식하는 회사를 삼성이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뭐 수천억을 내고 인수를 하고 그 기술을 이제 삼성페이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굳이 NFT로 바꾸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확산이 된 게 있습니다. 국내는 이게 혁신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더 편한 게 나왔는데 옛날에 혁신인 걸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이죠. MST 결제 방식입니다. 마그네틱 방식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이식한 거예요. 당시에는 혁신인데 더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점, 단말기 설치 없이 가능한 거예요. 예. 문제는 뭐냐? 글로벌 표준이랑 안 맞는 거예요. 옛날 거를 이렇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지문, 홍채, 인증수당 추가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결제할 때마다 새로운 가당 카드 정보를 생성하는 기술을 도입해서 실제 카드 번호가 놓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인 거죠. 이게 이제 활용이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그에 반해서 애플페이는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시던 NFC. 예. 이거 뭐 에어드롭. 너무 편하잖아요. 에어드롭 방식이니까. 가까이만 가면 뭐 자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나중에 나왔어요. 그런데 삼성은 옛날의 혁신 때문에 그 나중에 나온 것을 이제 적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표준인 거죠. 이게 10cm 이내만 가면 가까이 되는 게 아니라 가까이만 가면 끝난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복제 위험도 없고 안전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NFC는요 토큰이 발행돼 가지고 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이 있어요. 그러면 카드 리더기 쪽에서는 어떤 게 구동되냐면 토큰이 합법적이냐, 토큰이 은행 정보와 일치하냐 두 개를 검증하고 핸드폰에서는 토큰을 가질 수 있느냐 얘하고 얘가 실시간으로 양쪽에 더블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FC가 훨씬 더 보안에 유익하다. 그리고 토큰도 모을 수 있다. 이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표준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장점은 이제 이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단말기. 이제 단말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 이제 최근에 조사를 했죠. 은행권에 조사를 했는데 단말기 애플페이의 고객들을 위해서 단말기나 사겠다 하는 사람의 수가 뭐 70% 이상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죠. 삼성페이, 네, 우리 형제들과 그냥 그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와 의형제, 이 으르렁대던 세 팀이 이제 연합하는 거죠. 강력한 사람이 나오면 우리끼리 연합하는 거죠. 네, 손 잡았습니다. 손 잡아서 온 오프라인 상에서 상호 간의 통합 결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네이버페이 사용자는 삼성페이, MST 방식으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반대로 네이버에서도 삼성페이 결제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유탄이 발생했어요. 문제는 뭐냐? 애플페이는 기본적으로 0.15% 그러니까 10,000원에 15원 정도가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맹점 입장에서는요, 이 벤사에 줘야 되죠. 카드사에 줘야 되죠. 그 다음에 통신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하면 나가는 돈 플러스 0.15가 적지만 거기서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7, 8%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페이가 너네들이 받아? 나도 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삼성페이 사용자들도 긴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편결제 시장이 이제 7,300억이기 때문에 1일 4억 4천만 원, 0.15% 애플페이가 이 정도인데 삼성도 받을까
주목하고 있어요. 예,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안 된다! 여론이 조성되면 좀 늦추겠죠. 예,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예, 우리 돈 더 내는 겁니다. 10,000원에 15원.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10,000원에 15원. 예, 한 푼, 두 푼 저축,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애플의 해결 과제는 NFT 단말기 확대하는 거, 제휴 신용카드사, 현대카드만 한다. 그러면 그거 확대 안 되겠죠.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MV 기반, 유로페이, 마스터, 비자. 여기 이제 글로벌 표준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기반이 NFC거든요. 그러니까 NFC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 걸로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이제 BNPL이라고 그러죠. 이제 Buy Now, Pay Later. 그래서 나중에, 레이터, 나중에 하는 거죠.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포스, 신한은행. 속속 미리 결제를 하고 나중에 신용카드 방식이 아니라요. 그 자체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도왔던 스타트업 중에 소비의 미학이라는 어떤 그 스타트업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신용카드가 나오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은 결제를 용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그게 많이 활성화됐더라고요. 몇 년 전 시장인데 MZ세대 소비 증가로 BNPL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의성과 낮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 후불제 결제 시스템이죠. 이 서비스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용자 1억 5천 명이 있는 BNPL 기업 클라나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편리성을 제공해서 디지털 판매 채널의 수익성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클라나와 협력은 디지털 판매 채널과 관련 구매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고객에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하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의 일부다. 우리는 실제로 고객 경험의 특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성은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제한다 그러면 무조건 은행의 정책을 따라가야 됐는데 무조건 여기 연결이 됐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상관없다.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기술을 가지고 고객이 있으면 이 관계가 없어도 우리끼리 일단 사. 그리고 나중에 갚어. 이거 우리의 블록체인 기술과 고객 관리 기술, 고객 신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가능하다. 꾸준히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신용평가에서 어느 정도 열어주고 그 안에서 buy now, 나중에 돈 내가 가능하다. 은행 애들은 은행의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블록체인 기술 지금 다 이용 중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여기까지 제가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드렸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여러분 고객 투시경이라는 단어 가인지 공부하신 분들은 종종 등장합니다. 종종 등장해요. 고객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마케팅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 투시경 카드는 자 이쪽에 파일 있죠? 파일 있습니다. 가인지 캠퍼스에 고객 투시경 검색을 하시면 회원 여러분 지금 한 4, 5일에 한 번씩 여러분 들어오고 계신데 한 번씩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걸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칠판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고객 투시경이죠. 고객 투시경은 과거의 기업들이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고객을 관리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여건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엑셀을 열어가지고요. 엑셀을 열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5개를 그리시면 돼요. 맨 아래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로열티 고객이 있어요. 로열티 고객 전 단계에 재구매 고객이 있습니다. 재구매 고객 전 단계에 경험 고객이 있어요. 그 전 단계에 접촉 고객이 있습니다. 그 앞 단계에 가망 고객 혹은 잠재 고객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가 안 모였다 하더라도 자, 이 5개는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B2B 기업이 제일 많으니까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의자를 팔았다. 그러면 3년간 사업했다. 그러면 나한테 의자 사간 사람들의 핸드폰 번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경험 고객입니다. 나한테 핸드폰 번호 준 사람 이게 뭐 1000명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중에서요 2번 이상 재구매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보다 올라갈 리가 없죠. 2번 이상 재구매한 사람들 300명이라고 치죠. 재구매율 300명. 자, 근데 그 중에서 재구매 고객과 로열티 고객이 다르다는 것은 고객 투시경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로열티 고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중에서 60명. 요 데이터는요. 아무리 정말 고객 관리 안 했어도 요 세 데이터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어디에 있냐? 우리 회계 담당자의 데스크탑에 있다. 경영자의 핸드폰에 있다. 그거 다 추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1000명, 300명, 60명. 자, 명절 됐습니다. 명절 때 고객에게 뭔가 선물을 보내야 돼요. 자, 1000명에게 보내야 된다. 돈 쓰기 쉽지 않죠. 그런데 30명에게 뭔가 선물 보낸다. 아이고, 10만원짜리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동원참치도 좋죠. 그러나 그거 말고 더 의미 있는 거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이를 무엇으로 규정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고객 차별화의 방법도 나오고 포인트 제도도 나오고 다양합니다만, 그런 다음에 접촉 고객, 아마 여기는 여러분들 데이터 없을 겁니다. 문의만 하고 핸드폰은 안 남겨주니까.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접촉 고객이 한 3,000명 정도 됐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가망 고객은 대한민국에서 시장 사이즈로 볼 때 3,000명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럼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될 거. 여기를 홍보라고 그러죠? 홍보라고 그래요. 여기를 영업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품질 관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계 관리라고 그러죠. 자, 이런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는 이야기죠. 다시 화면 한번 보시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게 고객 투시형 카드이고요. 예. RFM이라고 그러죠. Recency, Frequency, 그리고 Monety. 이렇게 최근성, 반복성,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고객을 차등화해서 관리를 하고, 고객 투시형 카드에 제가 샘플도 이렇게 실어 놔 드렸습니다. 우리의 컨설팅 매뉴얼인데, 대리 운전의 경우 잠깐 여러분들 화면 멈추셔가지고 좀 보세요. 그리고 가인즈 캠퍼스로 들어가셔가지고 요 고객 투시형 카드 추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고객 투시경 이렇게 검색하시면 요 영상이 뜨고 이쪽에 파일이 있고 추천 영상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스터디 하셔가지고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관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